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머리 감았습니다. 지금 댓글에 윤의 머리 감았니 안 감았니 감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냥 웨이브가 지겨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또 머리를 묶어볼까. 또 안 감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감으면 제가 괴롭겠죠? 예. 여러분이 괴롭진 않겠죠? 저도 안 괴롭습니다. 네. 예. 자, 컨디션님께서 예. 70년대, 80년대 어목한 시대를 살아온 제가 이제 70을 앞두고 이런 무도한 자들을 또 보다니 참담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예. 네. 그럼요. 예. 뭐 한 달만 참아 보십시오. 네. 예. 좀 이 정도까지 우리가 3년을 참았는데 예, 한 달을 못 그렇습니다. 참겠습니까? 예. 6101님께서는 하물며 전두환도 탱크로 국회 정문만 막았지 유리창 깨고 국회 난입은 안 하지 않았나요? 단 한 번도 내 책임이란 말은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우라통 터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9109님께서는 윤측 변호인이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를 하던데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 음모 등등 본인들이 하는 게 하이브리드전 아닌가요?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본인들 일하는 거, 자인하는 거 아닌지. 그죠? 지금 예. 대한민국을 가장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혼탁. 아유,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도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보수주의자라고 자부하던 보수주의자는 아니고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아니죠. 보수. 네.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작가님이 예. 이제 택시 타고 예. 가시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뉴스 알킥을 가장 즐겨 듣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가 네. 우리 작가님이 네. 그 다음 날 오더니 막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막 문자로 네. 앵커님 뭐 이렇게 갔는데 네. 그러니까 자초지종은 탔는데 네. 이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귀에 대고 듣으니까 그 기사분이 그걸 끝까지 가시다가 그분이 굉장히 진중하신 분 같아. 바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릴 때 되니까 MBC에서 타셨고 이걸 계속 듣는 거 보니까 혹시 하이킥 근처 그 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작가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문이 터지셔가지고 네. 너무 애청자라고 그러셨구나. 그러셨대요. 예. 기사님들이 정말 많이 듣고 그 중에 계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오윤혜 씨 코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저한테 이 얘기 꺼내신 그 거죠. 얘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어쩌나 하프타임. 네, 또 가해차게 그래 시작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 빼먹을까봐 여기다 네. 적어놨잖아요. 오윤혜 씨. 오윤혜 씨 하프타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분들, 기사분들 굉장히 운전도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꼭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도 제 어떤 따뜻함? 감사합니다. 영혼이 정말 없죠. 일도 없군요. 자, 탄핵 반대 극우 결집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 예.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광훈? 그리고 역사학자 발음 둘 다 전. 네, 전 씨입니다. 예. 전한길 씨죠. 예.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최근에 전한길 씨를 향해서 역사에 뭘 가르치는 거냐, 어디서 배웠냐, 학원에서 역사 가르치는 일타 강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역사에 뭘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 예. 지금도 연설에 나와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 1945년부터 48년까지가 건국사인데 건국사도 모르면 역사 교수일지라도 뻥이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참 대단해요. 저도 여긴 동의하거든요. 역사는 뭘 가르쳤느냐, 어디서 배웠냐. 여기까지 동의해요. 네. 이분 전한길 씨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분이 얘기하는 역사를 저걸 배워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네. 그다음에 그 근거가 근데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면 어떤 운동입니까? 정말 참. 이제 목사가 이제 역사 강사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파가 광화문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파와 이 전한길 씨가 있는 여의도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로 이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 전 목사는 전한길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를 좀 해보겠다. 예. 3.1절에는 광화문에 오셔서 좀 집회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그건 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는 게 목표다. 이분들 지금 통일까지 가 계시는군요. 참 가지가지 하세요. 보면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하시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왜곡하고. 가지가지 하시는 건 전 정말 뭐 그건 자유니까요. 뭐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건 뭘 다 좋은데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돈을 착취하는 거죠, 솔직히. 돈을 착취하고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이분 정광훈 씨가 천벌을 내리시겠죠. 예. 앞차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광훈 씨 따님 또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알뜰폰 사업을 또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알뜰하지 않는. 본인이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범죄만 아니면요. 뭐 네. 어디 가서 막 근데 누굴 선동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금을 주겠다 하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도 도를 예. 넘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고 지금 문자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언급하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 대행의 번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거 범죄 행위 같아요. 뭐냐면, 현행법상 예. 그렇죠.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근데 이 어떤 극우에 속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경계와 한계와 금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때려 부시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막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예. 휴대전화 번호는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근데 벌금형에 이 사람들이 처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권에서 꽤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꽤 어떤 경륜이 있고 여권에서 오래 있다는 분들이 괜찮은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네. 마구 행동을 해도 보호해주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심리가 네.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전 네.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저 사람도 저 사람 저 권력이 있다는 저 사람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정도는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근데 성향 자체가 내가 보면 어떤 이게 깽판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있는 분노. 사람들인데 분노 네. 그 어떤 거기를 자꾸 자극하니까 네. 그래 저 사람들이 보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네. 정말 여당 의원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없다고 발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근데 이게 좀 친이 쿠데타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자들이 윤석열이 임명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대통령 처벌이- 본인이 뭐 무슨 애국지사라는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니까 네.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소외됐고 또 생각은 많이 안 해본 이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하려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평소에 어제도 인권위에서 상임되었었던 인권위가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디게 해결돼 가고 예.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극우들의 말도 안 되는 또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말 빨리 이 상황이 끝나야 된다는 건 아까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하지만 네.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고 정말 어떤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 이미 판단할 건 다 판단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지금 더 판단할 게 뭐 있습니까? 굉장히 질문이 심플하거든요.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네. 그 계엄 당시에 계엄을 이렇게 의결하는데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그 다음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할 의도와 행위가 있었느냐? 네. 이거는 전 국민이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여당에서 자꾸 어떤 비난하고 시끄럽게 구니까 그걸 약간 들어주는 척하려고 미룬다는 건 제가 보기엔 국가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절대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피의자 윤석열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뤄오고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정작 포고령이 담겨 있었던 봉투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 기재되어 예. 있었고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써줬을 것이라는 의혹이죠. 그리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 화면 보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이분이 지금 LG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작성을 했을까? 그렇다면 네. 이 의혹은 그거거든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이걸 작성해서 건네줬다는 가능성이 크다. 네. 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이분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실무자 누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문안을 꾸렸고 네.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지령 없이 포고령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건 비상식. 대통령은 근데 아는 게 없어서 자세히 관여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검토 정도. 이런 얘기는 나그러겠죠. 뭐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의나 전공이 네, 처단하라 뭐 이런 얘기는 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얼개를 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는 게 없어. 이건 진심인데 아는 게 없어서. 웃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 세부적인 문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이 노트북을 포렌식해야 되는데 측근을 통해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합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